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하위 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에.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려면요, 이 수직관계라는 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그 지문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A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이 위에 있는 계획들은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개발하겠다가 아니라 10년 뒤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킬 거다. 어떤 형태로 모습을 갖춰서 어떤 모습으로 보전 목적으로 또는 어디는 개발 목적으로 정해놓을 거다 라는 건 큰 틀로 아우터라인만 쭉 정해놓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다시 말하면 방향만 정해주는 거야. 방향만 정해주는 장기 계획이 됩니다. 위에 있는 계획들은 그래요. 얘네 두 개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그래요. 광역도시계획도 장기 계획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 장기 계획이 되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장기 계획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용어 정의할 때, 다음 시간에 용어 정의할 때 다 나오는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표현해. 그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개략적인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럼 이걸 우리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일반 국민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행정처 이렇게 할 거다는 방향을 정해줬어. 안 할 수도 있잖아. 못 할 수도 있지. 아니 목표라는 게 뭐 100% 달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진 않아.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계획은 아니야.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장기 계획이 들어가요. 멀리 내다보고 그리는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 두 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성력이 있는 거라고 해야 돼요? 없는 거라고 해야 돼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자, 우리 일반 국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취소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소송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원고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계획들은. 그래서 자, 요 계획은 이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장기자 나오는 계획들은 자, 구속력이 있는 계획 없는 계획.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는 못하는 계획이다. 우리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은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정리하시고 따라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자, 행정기관에게만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계획을 말합니다. 자, 거기 두 가지 계획에 밑줄 그으세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이 계획하고는 친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대표적으로 구성력이 없는 계획에 들어가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구성력이 없는 행정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내려가면 구속적 계획을 한번 내려가 볼까요? 구속적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계획이 여러분들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요거 하나만 밑줄거 봐요. 거기 형광색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별표를 해놔. 별표를. 자, 왜냐하면 이거 왜 별표하냐면 보세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런 거예요. 자, 또 새로운 거 하지 않을게요. 아까 우리가 갑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그린벨트로 묶었다. 개발지역으로 묶었다. 그린벨트로 묶었다. 자, 그럼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이 그린벨트는 요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요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그럼 관리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주죠.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계획이 만약에 수립을 하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절차를 원래 4개 거쳤는데 3개만 거쳤대. 하나 빼먹었대. 자, 그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 도시군관리 계획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우리 일반민들은 이 계획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런 계획들은 요 계획 하나만 가능해요. 우리가 3개 중에서. 그럼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관심은 시험에 몇 개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경우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30회 때는 요거 한 문제 나왔어. 광역도시계획. 29회도 요거 한 문제 나왔어. 얘네 2개 합쳐서 한 문제 나왔다고. 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회 때 2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한 문제씩. 그럼 여기는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 2문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자, 뭐 어렵게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많이 안 나오는 파트란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도시군관리에서 다 나온다. 여기는 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6문제. 상대가 안 되지. 한두 문제 나온 거 너무 열심히 할 거 없어요. 여기 관리계획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출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일반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시험도. 그래서 앞으로 논점을 관리계획에다 잡는 게 맞다. 그래도 논점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공부를 어디를 해야지 알아야 되니까. 엄한데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관리계획은 항상 1년 내내 신경을 항상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 계획이 있다는 걸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내려가서 3번의 공용부담적 성격은 보지 마세요. 이런 건 여러분 안 봐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법의 체계까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법. 자, 우리가 다 배우는 게 법이에요, 지금. 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법이잖아 지금.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법의 체계를 간단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법의 체계는 자 법규라 그러는데 법의 체계는 여기도 수직관계입니다. 법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법규가 뭐예요? 그럼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헌법. 근데 헌법은 우리 시험법에는 안 들어가요. 헌법이 제일 높다. 넘버원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자, 그럼 헌법 밑에 헌법을 근거로 해서 자 내려가면 국회에 제정하는 법률이 있어. 법률. 요거네 요거. 그럼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기 보세요. 왼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뭐예요? 법률. 그럼 얘네들은 이 6개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이. 자, 그럼 이 법률들은 헌법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우리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란 조문이 있어. 그 개인의 재산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법을 만든 거예요. 제한하는 법을, 규제하는 법을. 헌법적 근거를 갖고. 근데 자, 요게 이제 헌법적 근거가 없이 만약에 법률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위헌이라 그래. 아니 편하게 들어. 눈에 힘주지 말고. 위헌이라 그래. 그러니까 위헌이 되면은 이 법률은 자, 진짜 이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소송을 하는 거지, 우리가. 법률 잘못됐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법을 만들었다. 그럼 거기서 헌법재판소에 이걸 판단하는 거지.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취소 아니면 보완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합치라 그래 이거를. 근데 그렇게 알 필요 없고요. 일단 모든 법률은 헌법의 근거를 갖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에서.
자, 그럼 국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국회에서 하는 역할은 감시도 하지만 행정부로 감시도 하지만 주된 역할이 법을 만드는 기구잖아요. 입법부니까. 그럼 여기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요. 근데 이 법률을 갖고 집행하는 기구가 누굽니까? 집행하는 기구. 행정부예요. 행정청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달라요. 상권 분립이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따로 있고 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치성이 없으니까 입법부는 실질을 잘 몰라. 현실을 잘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그냥 법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자, 법률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못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와. 10년의 범위, 법조문을 보면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문이, 이런 조문이 많이 나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는 법률에서 상한선 둔 거예요. 상한선을 10년 넘지 마라. 대신 세부적으로 5년으로 할지 6년으로 할지는 뭘로 정하라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얘기를 위임을 해준 거예요. 법률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면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자, 누구한테 줘? 행정부한테 위임을 해준 거예요. 행정부한테. 법률 위임이라 그래. 그럼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어. 이거를 행정입법이라 그러거든. 아니, 깊이 들어가지 말고 머리 아파. 자, 그러면 요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 정하는 게 법률이거든. 그럼 대통령령으로 자, 세부적인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정하는 것들이 뭐냐면 시행령이라 그래. 시행령. 그걸 대통령령이라 그래.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받으면 대통령이 법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이라고도 하고요. 시행령이라고도 합니다. 시행령. 똑같은 말이에요. 시행령. 자, 근데 법에서는 시행령으로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해.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지. 구체적인 법이란.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요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그냥 땅땅땅 하고서 공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큰 틀은 못 바꿔. 큰 틀은 국회에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이원화돼 있다. 왜냐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기구랑 행정부가 다르거든. 집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절충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거는 법률에서, 세부적인 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다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총리한테 위임한 경우도 있고 장관들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시행 규칙이라 그래. 각부 장관들이 만들거나 총리가 만들면 이걸 시행 규칙이라 그러는데 총리는 우리가 의미 없고요. 자, 내려갑니다. 장관들이 만든 법규가 시행 규칙이야. 그러니까 무슨 령 그래. 그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 공법에서는 장관 17명 다 필요 없어요. 장관 중에서 부동산이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 그래요. 이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내려갑니다. 한 단계 내려가면.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시행 규칙이 되는 거예요. 시행 규칙. 장관들이 만든 법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우리 시험 범위를 볼게요.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 세 개가 시험 범위예요. 이렇게 세 개가. 자, 법률에서 나오고 대통령령에서 나오고 국토교통부령에서 나와요. 다른 건 다 버려도 됩니다. 필요 없는 건 버리세요.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법령이라 그래. 합쳐서. 법령 이렇게 불러. 국회 법령 그럼 얘네 세 개를 다 말하는 거야. 여기 법자 있잖아, 법자. 응? 명자로 끝나잖아, 다. 여기까지 다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법령이라 그래, 법령. 그럼 여기 국회 법령, 도시개발 법령. 그러니까 문제는 다 법령으로 나와 이렇게. 왜? 범위가 여기 세 개니까요.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이니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로 보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법률하고 대통령령에서 90%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자, 여기 국토교통부령까지 나오면 요거 많이 나와요. 세 문제예요. 세 문제.
3개나 4개 나와요. 이거 풀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세요. 우리 시험은 100점짜리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아마 반은 집에 갈 것 같은데. 안 해도 합격해. 걱정하지 말고 얘네 2개만 해도 돼요. 아주 훌륭해. 퍼펙트한 공부야 이게. 그래서 법률과 대통령령까지만 딱 잡고 시험장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워낙 공법이 많다 보니까 법률만 내도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그 공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법률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뭘로 정했죠? 대통령령. 그걸 더 세부적으로 정한 게 국토교통부령인데 국토교통부령까지 가면 몇천 개, 3천 개, 5천 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한다니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그냥 다 X 보지 말고 버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강의도 안 할 거예요. 여기 한다고 또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강의를 할 거예요. 36개 이상 여기서 나오니까 나머지 뭐 4문제 때문에 이걸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은 하이버키가 하나 더 있는데 조례가 있어요. 조례. 이게 조례도 많이 나옵니다. 지문에. 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 조례가 뭐예요? 조례는 들어보셨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지자체 법규.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요. 지방의회. 그러니까 요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도 있고 경기도 조례도 있고 인천광역시 조례도 있어요. 지자체별로 다 만들 수 있는 법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 있는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인천광역시 조례가 동일할까 다를까? 그럼 다르면 전국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그래도 이상한 거죠. 그럼 조례 나오면 조례가 뭔지만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규구나 이 정도만 보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조례는 어차피 안 나와요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국토교통부령이랑 조례는 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2개만 잡고 공부하겠다. 법률과 대통령령까지만 딱 끊어서 공부를 하겠다. 나는 50점 맞을 건데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래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이 지문이 딱 법률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면 시행령까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할 거냐면 내년에 기본과정 1, 2월은 이거 중심으로 할 거예요. 강의를. 법률. 법률을 알아야 대통령령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심화과정까지 들어갈 때는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령까지. 그래서 완성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자, 이 법규의 체계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에 가시면 행정조직의 장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 다음 시간에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서 보지 말고. 자, 한 장 넘기시면 171페이지 가면 1장에 국토유임이 이용행하는 법률 나오죠? 네, 요거 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국토유임이 이용행하는 법률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